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맴도는 그 목소리를 떠올려 보세요. 밤의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끝없는 폭풍처럼 과거의 실수를 들춰내거나 미래의 재앙을 꾀하는 그 목소리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조심스러움 또는 예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칼 융에 따르면 과도한 생각은 준비가 아니라 영혼의 외침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다면 외부 세계의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그림자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그 목소리가 멈추지 않는지, 그리고 융이 이 미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남긴 비밀 열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도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웅장하지만 동시에 어두운 건축물, 즉 만약에라는 두려움으로 쌓인 거대한 정신적 감옥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벽돌 하나하나는 통제하려는 욕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서 이것은 현대인이 자신의 내면 미로에 얽매여 있는 가장 구체적인 예입니다. 체스 고수처럼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분석할 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새롭게 만들어내는 모든 시나리오가 영혼의 자유를 억압하는 새로운 족쇄가 된다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과도한 생각은 자아가 세상과 사건들을 자신의 좁은 틀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삶은 자아의 논리라는 필터를 통과할 수 없는 광대하고 혼돈스러우며 원형적인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멈추고 모든 파동을 미리 예측하려 할수록 실제로는 삶 자체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통제의 환상이라고 부르는 이 메커니즘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류의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지만 이 방패는 결국 갑옷이 되고 그 갑옷은 관으로 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건에 대해 며칠 동안 곱씹을 때 당신은 사건의 실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왜곡된 사건의 복제본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이러한 상황을 내면으로 향함으로써 에너지가 질식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창조성, 행동, 그리고 변화를 위해 외부로 흘러나가야 할 리비도, 생명 에너지는 과도한 생각으로 인해 마음의 어두운 복도에 갇히게 됩니다. 이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하자 스스로를 맴돌며 결국 정신적 심연을 만들어냅니다. 이 심연은 당신의 모든 기쁨, 평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을 삼켜버립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통제하려 할까요? 통제하지 않으면 광활하고 불안정한 무의식의 바다에서 길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생각은 사실 무의식에서 오는 불안한 메시지를 듣지 않기 위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인위적인 소음입니다. 마음은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많이 분석해서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조용하지만 현명한 속삭임을 억누릅니다. 융이 개성화라고 불렀던 신성한 여정을 시작하려면 먼저 이 정신적 감옥의 문지기, 즉 통제에 대한 집착과 맞서야 합니다. 경비원이 생각을 멈추면 망할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모든 걸 계산하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질 거야.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세상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폐허 속에서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내면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환상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정체시키며 거짓된 안정감으로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지나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삶은 경험이 아니라 끝없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삶은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야 할 진실입니다. 모든 것을 분석하려 들면 그 진실을 망쳐놓게 됩니다. 칼 융이 강조했듯이 이성적인 마음은 우리의 충실한 하인이 되어야지 잔혹한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당신을 새 장에 가두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각성의 첫 신호입니다. 이 각성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버리는 순간 시작됩니다. 알지 못함의 고귀함, 불확실성 속에 숨겨진 잠재력에 마음을 열면 마음속 감옥의 벽이 사실은 종이처럼 얇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사건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맞서 내면의 자세를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갑옷을 입으면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는 있지만 사랑과 따뜻한 손길, 삶의 온기를 빼앗기게 됩니다. 융은 우리에게 갑옷이 아닌 명료함을 추구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명료함은
마음의 끝없는 분석적 투쟁이 멈추고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비극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얼굴을 잊고 쓰고 있는 가면을 진정한 자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융이 페르소나라고 부른 이 개념은 사실 우리가 외부 세계에 보여주는 이상화된 모습, 즉 인정받기 위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지나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가면은 먼지 한 톨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신성한 사원과 같습니다. 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고르고 간단한 메시지 하나를 보낸 후에도 오해를 받았을까봐 몇 시간이고 괴로워할까요? 바로 당신의 마음이 페르소나의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생각은 가면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보수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가면을 닦는 동안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 즉 연약하고 결점투성이이며 때로는 분노에 차 있지만 무엇보다 사랑스러운 본질은 숨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페르소나는 사회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지나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페르소나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분석하는 동안 당신은 스스로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먹이를 주는 셈입니다.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봤을까? 또는 그 대답 때문에 내가 부족해 보였을까? 와 같은 질문들은 마음속 가상의 군중 앞에서 치르는 끝없는 시험에서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이 시험은 끝이 없는데 바로 당신 자신의 불안감이 시험을 설계하고 채점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생각은 자신의 자아를 손상시킬 가능성에 대비해 만들어낸 헛된 방어기제입니다. 너무 많은 전략을 세우다 보니 그 속에 갇혀 진정성의 흔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융의 말처럼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는 말처럼 당신은 외부 시선의 투영을 분석하며 악몽 속에서 깨어있으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불안은 사실 당신의 진정한 자아, 즉 당신의 페르소나가 그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반응입니다. 완벽해 보이려고 애쓸수록 무의식 속 결함이 있지만 실제적인 부분이 더욱 격렬하게 비명을 지르고 그 비명의 메아리가 바로 우리가 과도한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음속 소음은 사실 모방에 지친 영혼의 소리입니다. 페르소나는 자신과 타인 사이에 놓는 거리이자 방패와 같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방패 안으로 너무 움츠러들어 결국 스스로 방패가 되어버립니다. 가장 이해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면 뒤에 가장 단단히 숨어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눈치챈 적이 있나요? 역설적이게도 남들에게 보여지고 싶어 하면서도 보이는 모습이 진짜 자신의 모습일까봐 몹시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모든 세부사항, 모든 말투, 모든 눈빛을 분석하게 됩니다. 융은 개성화의 길에서 페르소나는 투명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가면 아래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은 이것이 위험하다고 속삭입니다. 진짜 내 모습을 보면 거부당할 거야. 바로 이때 그 목소리를 잠재우기 전에 잠시 멈춰서 살펴보세요. 그 목소리는 당신을 지켜주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현실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안개인가요? 과도한 생각은 당신이 만들어낸 허구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내는 세금과 같으며 이 세금은 당신의 영성을 파산시킬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행동하게 되고 행동할수록 더욱 지치게 됩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융의 말처럼 타인은 당신을 자신의 무의식의 투영으로만 봅니다. 아무리 완벽한 가면을 쓴다 해도 그들은 당신을 통해 자신의 어둠이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헛된 분석에 매달리는 걸까요? 왜 이 허구의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걸까요? 진정한 힘은 가면 아래 떨리는 손을 받아들이는 데 있고 진정한 자유는 불명예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저 존재할 용기를 갖는 데 있습니다. 마음속 분석이라는 괴물은 사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어 당신의 허상을 유지하려는 기생충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충격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충격을 통해 곧 무너질 거짓 구조의 근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토록 강렬한 감정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당신 또한 그 무거운 가면을 쓰는데 지쳐 자신만의 진실을 찾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이것은 깨달음을 향한 부름입니다. 당신 안에 끝없는 질문을 가면을 고치는 데 사용하는 대신
부드럽게 가면을 벗어던지는데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야만 융이 말했던 통합되고 평화로운 자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분석이 끝나고 가면이 벗겨지면 오직 당신만이 남습니다. 그 순간 당신이 듣는 침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일 것입니다. 과도한 생각은 어둠 속에 갇힌 괴물이 쇠창살에 부딪히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 소리를 잠재우려고 분석에 매달릴수록 결국 그 괴물을 더 많은 논리로 덮어버릴 뿐입니다. 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부족함을 느끼게 했던 순간들, 수치심을 느꼈던 순간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그림자는 마음속의 끝없는 잡념을 이용해 스스로를 되새기게 합니다. 억누른 모든 분노, 거부했던 모든 욕망, 그리고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어두운 부분들이 마음속 강박관념으로 되살아납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개인이 되고 싶지 않은 모습이지만 사실은 바로 그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도한 생각, 즉 논리적인 정당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이 현실을 합리화하려고 하지만 마음속의 소음은 사실 그림자의 조용한 비명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강해,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어 라고 말할수록 그림자는 그 거짓된 요새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생각은 사실 내면의 괴로움에서 비롯된 혼란을 멈추려는 시도입니다. 사실 과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둠에서 도망치는 난민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도망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이 그것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마음속에서 더욱 거대한 그림자가 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생각의 순환은 사실 무의식이 당신에게 제시하는 풀리지 않은 퍼즐입니다. 그림자는 의식의 빛 속으로 나오려 하고 당신이 그것을 거부할수록 꿈, 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각까지 망가뜨립니다. 왜 당신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또는 당신이 버림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마도 그것은 당신 내면에 버림받고 상처받은 어두운 부분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추함, 질투, 나약함, 그리고 억압된 야만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과도한 생각으로 이러한 포용을 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머릿속을 이론, 계획, 분석으로 가득 채우며 그 어두운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울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친구의 말, 배우자의 눈빛, 상사의 비판 속에서도 그 그림자는 당신을 비웃고 있습니다. 융은 무의식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과도한 생각은 이러한 잘못된 운명에 굴복하는 한 방식입니다. 마음이 너무 몰두한 나머지 당신은 삶의 실타래가 억압된 감정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여기서 멈추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지금 느끼는 불편함, 도망치고 싶은 충동은 바로 당신이 그림자와 마주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 불편함은 적이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둠과 화해하지 않는 한 마음은 결코 당신에게 평화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림자는 자신이 보여지고 들리고 전체에 포함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괴물처럼 지하실에 가두었지만 이제 그 괴물은 위층에서 잔치를 벌이는 소음, 즉 당신의 생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굳건함은 어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토록 강렬한 메시지를 여기까지 읽어오셨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 마음속의 목소리들은 진정 누구의 것일까요? 당신이 이상화해온 선한 자아에 끌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수년 동안 침묵시켜온 어두운 자아에 끌리는 것일까요? 이 대면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당신의 가면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지만 이것만이 당신의 진정한 자아, 조각난 영혼의 온전함으로 이끌어줄 유일한 길입니다. 마음속 폭풍을 잠재우고 싶다면 당신은 그림자의 손을 잡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융이 말했듯이 인간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 지금 당장 이 어둠 속에 등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이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는 내 안의 어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마음속의 감옥을 허물기 위한 첫 번째 구체적인 발걸음입니다. 이 약속을 하는 순간 마음속 소음은 서서히 의미 있는 선율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괴물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괴물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의 비명이 잦아들면 오직 드넓은 침묵과 그 침묵 속에 숨겨진 당신의 진정한 힘만이 남을 것입니다. 숨막히는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길은 그 감옥을 지키는 자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는 다름 아닌 당신 안에 가장 어두운 자아입니다. 자, 이제 두려움 없이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 당신의 그림자가 전하고 싶어하는 고대의 비밀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셨나요? 가장 밝은 빛은 가장 깊은 어둠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음속 끝없는 폭풍을 잠재우는 길은 바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관찰하는 흔들림 없는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융이 개성화의 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자아의 반응적이고 집착하며 쉽게 흔들리는 본성에서 벗어나 자아의 고요한 중심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모든 생각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불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불길 한가운데 서서 불꽃이 단지 환상일 뿐임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불안 유발 시나리오에 자동적으로 반응할 때 실제로는 그 생각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거대한 괴물로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반응성의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감정이 더해지고 그 감정은 신체적 반응을 일으키고 결국 일어나지도 않은 재앙을 슬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인식하는 그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그 무대 위에는 수천 명의 배우, 즉 수천 개의 생각이 매일 오고 갑니다. 비극, 희극, 공포 영화처럼 말이죠. 당신의 실수는 끊임없이 얻어맞고 끊임없이 우는 희생자 배우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를 무대 뒤편의 감독석이나 그 연극의 조용한 관객으로 초대합니다. 관찰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나는 망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지금 내 마음속에 나는 망했어 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나는 그 생각을 지켜보고 있어 라고 말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생각과 자신 사이에 두는 이 미세한 간격, 바로 그 미세한 틈에서 진정한 자유가 탄생합니다. 반응을 멈추면 그 생각은 더 이상 먹이를 찾을 수 없게 되고 결국 마음속 먼지 쌓인 선반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과도한 생각은 모든 것에 반응하려는 마음의 강박에서 비롯되지만 관찰자는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융의 가르침에서 이것은 자아에 대한 의식적 자각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반응성은 당신을 외부 세계와 마음속의 유령들에 예속시키지만 관찰은 당신을 내면 세계의 지배자로 만듭니다.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사실은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비판에 즉각적으로 방어 기제를 만들고 불확실한 상황을 즉시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자아의 연약한 구조를 보호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관찰하는 마음은 갑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명료함일 뿐입니다. 마치 물속의 돌멩이까지 볼 수 있는 맑은 호수와 같습니다. 물이 끊임없이 요동친다면, 즉 끊임없이 반응한다면 결코 바닥의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고 마음속에서 가장 크게 울리는 생각과 마주하십시오. 그 생각에 이름을 붙이고 그 색깔을 살펴보고 그 생각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더섭는 것인지 깨달으십시오. 관찰하기 시작하면 그 두려운 생각은 점차 줄어들고 평범한 단어들의 뒤섞임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진정한 대면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힘은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초연함을 가르칩니다. 혼란스러운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영혼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중심에는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없습니다. 오직 광대하고 고요한 지금의 현존만이 존재합니다. 과도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금은 분석할 것이 없기 때문에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관찰자에게 지금은 유일한 현실입니다. 반응을 멈출 때 우리의 에너지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됩니다. 융이 개성화라고 불렀던 이 신성한 통합은 이러한 고요한 관찰의 순간에 꽃을 피웁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마음속에서 이리저리 흩날리는 잎사귀가 아니라
깊은 뿌리를 가진 위풍당당한 참나무가 됩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생각은 여전히 스쳐 지나가겠지만 당신은 꼼짝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훈련입니다. 매일 관찰자의 의자에 앉아 생각에 반응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마음이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해, 이 상황을 즉시 해결해야 해 라고 외칠 때 부드럽게 미소 짓고 그저 관찰을 계속하세요. 진정한 굳건함은 폭풍 속에서도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갑옷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와 함께 여기까지 이 정도의 이해에 이르렀다면 당신은 지친 자아로부터 고삐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항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며 생각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현명하게 관찰하는 사람이 되는 특별한 길입니다. 이제 무대에서 내려와 관객석에 앉아 마음속 시끄러운 연극을 그저 지켜볼 준비가 되셨나요? 기억하세요. 하늘은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구름은 지나가지만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언제나 푸릅니다. 지나치게 생각하는 사람의 삶에서 가장 큰 누출은 마음뿐 아니라 영혼의 경계에서도 발생합니다. 모든 자극, 모든 메시지, 모든 시선, 모든 비판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면 내면의 성소는 사실상 시장으로 변하고 칼 융이 그토록 강조했던 개인의 성소라는 개념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접근성이 미덕으로 여겨지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친 접근성은 자기 포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면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어디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나친 생각은 이러한 무한함이 만들어내는 혼돈을 관리하려는 시도입니다. 경계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분석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이러한 정보는 영혼의 맨살을 직접적으로 건드립니다. 융은 사람이 심리적 경계, 즉 테메노스, 신성한 공간을 자신 주변에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간은 외부 세계의 소음, 타인의 시선, 그리고 숨막히는 사회적 기대의 압박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남길지 몇 초라도 생각하는 순간 그 신성한 공간은 침범당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누군가 보낸 차가운 메시지를 몇 시간 동안 분석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당신의 내면 왕국에 들어와 왕좌에 앉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침묵과 접근하기 어려운 태도는 오만함의 표시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모든 것에 답해야 한다고 느끼시나요? 당신의 마음속 과도한 생각 메커니즘이 외부 세계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바로 답장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이 선을 그으면 나는 외로워질 거야. 라는 두려움은 사실 자아가 자신의 페르소나를 보호하려는 외침입니다. 진정한 힘은 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분석하지 않고 비판을 허공으로 날려보내고 무엇보다도 자신만의 침묵 속으로 사라질 수 있는 여유를 갖는 데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의 정신 건강은 외부 세계의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에 정비례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때 마음속에 열리는 공간은 과도한 생각이 창의적인 상상력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선을 긋지 않으면 타인의 무의식적인 쓰레기를 자신의 마음속에서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분노, 질투, 부족함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분석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결국 지쳐버립니다. 이것은 에너지 도둑질이며 스스로 이 도둑질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원할 때마다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 모든 생각과 감정이 공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그림자와 빛과 함께 홀로 있을 수 있는 조용한 방을 잠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방의 열쇠는 오직 당신만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 소음을 잠재우고 싶다면 외부 소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순간이 공유되는 디지털과 사회적 투명성의 시대에 알려지지 않은 존재로 남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혁명입니다. 당신이 알려지지 않은 존재로 남을 때 당신의 마음은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깊이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분석에서 코칭이라는 어조에 맞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온전히 당신만을 위해 쓸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직 당신만의 것이며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새어나간다면 당신 안에는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과도한 생각을 멈추는 방법은 마음속에 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사람을 안으로 들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오해하게 하고, 어떤 문은 당신 앞에서 닫히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당신의 삶에서 떠나가게 하십시오. 이것은 손실이 아니라 영적인 정화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자신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는 사람은 평생 바깥 세상의 혼돈을 분석하며 살아간다. 바깥 세상의 혼돈을 분석해서는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평화는 혼돈과 당신 사이에 확고한 거리를 두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 거리는 갑옷이 아니라 명료함이며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고유한 본질을 보호하는 신성한 경계입니다. 이제 그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접근할 수 없는 데서 오는 고귀한 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면의 성소로 물러나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에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가장 소중한 보물은 가장 깊은 금고와 굳게 잠긴 자물쇠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영혼 또한 보물이며 그것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당신은 마음속 미로 속에서 길고 험난했던 싸움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칼 융의 말처럼 영혼의 후반부로 향하는 장엄한 시작입니다. 잠 못 이루던 밤, 숨 막히는 분석,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혔던 모든 순간들은 사실 당신을 이 지점, 즉 옛 자아의 재에서 새롭게 태어날 변혁의 문턱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변혁은 고통스럽습니다. 무언가가 태어나려면 무언가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은 통제에 대한 집착, 완벽해 보이려는 욕망, 그리고 타인의 눈에 비치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된 모습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재탄생이란 무의식이라는 광활한 바다와 화해하고 폭풍우를 피해 도망치는 대신 그 바다를 자신 있게 항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끊임없이 생각에 잠기는 불안한 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경계를 설정하며 마음속 생각을 그저 관찰하기로 선택한 개인이 되었습니다. 개성화는 자신의 분열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분석했던 모든 두려움, 억눌렀던 모든 분노, 그리고 도망쳤던 모든 진실은 이제 이 새로운 전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이 침묵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말할 때 마음과의 의존이 끝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제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마치 배경음악처럼 소음을 들을 수 있는 고요한 중심이 되었습니다. 융은 삶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빛과 어둠을 똑같은 용기로 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생각의 위기는 당신의 영혼이 보낸 각성의 신호였고 당신은 그 신호를 따라 자신의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깊은 곳에서 보물을 손에 쥐고 나옵니다. 그 보물은 외부 세계가 결코 흔들 수 없는 내면의 확고함입니다. 이제 명료함이 당신의 새로운 갑옷이 되었고 자각이 당신의 새로운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충동적이고 소모적인 반응 대신 현명한 관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성숙해졌고 자아가 점차 진정한 자아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재탄생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존재하되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타인의 투영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확신에서 자존감을 찾는 품위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뿌리가 지옥에 닿지 않고는 어떤 나무도 하늘에 닿을 수 없다. 당신은 정신적인 지옥을 경험했고 어두운 분석에 질식당했지만 이제 그 뿌리에서 얻은 힘으로 하늘을 향해 맑은 의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시작부터 우리가 이야기해온 모든 것은 사실 당신이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제 이 도구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눈으로 삶을 바라볼 때입니다. 과거의 악순환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오래된 불안이 속삭일지 모르지만 이제 당신은 그런 목소리들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의 이야기이며 이 이야기의 작가는 더 이상 당신의 두려움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상 대본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 혁명을 선언하는 선언문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당신은 이제 선택받은 자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반면 당신은 주인, 관찰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이 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용기는 앞으로 당신의 삶에 닥칠 모든 폭풍 속에서 가장 든든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이제 낡고 답답한 옷과 지치고 지나치게 생각하는 자아를 벗어던지고 새롭고 확장된 자유로운 의식을 만끽하세요. 당신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진정으로 통합된 자아로서 당신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변화를 선택했고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명료함으로 세상을 맞이하세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당신의 흔들림 없는 고요한 빛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갑옷이 아닌 명료함, 도피가 아닌 강인함, 그리고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